히구마는 몇 년 전에 몸을 잃고 테루도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히구마는 테루도의 뇌를 장악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고 싶어 합니다. 테루도는 무서워하며 도망치려 하지만 로봇이 그를 쫓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테루도는 한 로봇을 따돌리지만 네오쿄토라는 곳에서 다른 로봇을 만나게 됩니다. 그 로봇은 테루도에게 이 방이 네오쿄토의 뇌 같은 공간이며 거대한 기업이 만든 가상현실 도시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매트릭스처럼 테루도는 자신이 한때 이 시스템의 일부였고 이곳에 있다는 것은 그가 시스템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고 깨닫습니다. 그는 평생을 속아 살았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자신이 물리친 왕이 사실 도시의 주요 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장치는 테루도를 메인 제어 장치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그는 여동생 키카를 발견합니다. 마시는 네오쿄토가 계속 달리기 위해 뇌와 연결된 강력한 플레이어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전투는 누가 최고인지를 결정합니다. 키카는 테루도를 물리친 후 왕을 이기고 새로운 왕이자 준회가 되었습니다. 테루도는 왜 자신을 쓰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며 시스템은 그의 보스가 특별한 이유로 그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테루도는 자신의 여동생을 구해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유일한 방법은 다시 가상현실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스템에 오류가 있고 특히 메모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구마는 특히 키카와의 힘을 결합하면 왕이 매우 강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테루도는 기억 없이 공원에서 깨어납니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유일한 것은 왕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쿠라라는 여자를 봅니다. 그녀는 지붕 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모든 사람이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루기 위해 그들은 리빌드 카드를 사용하여 결합하고 왕과 싸우기 위해 21개의 칩을 모읍니다. 세쿠라는 게임에서 메시지를 받고 게임에서 자신의 농장을 인증할 일주일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세쿠라는 뭔가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걸어갑니다. 갑자기 그녀는 한 남자에게 쫓기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카드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카드를 사용하여 자신의 적을 상대로 이용합니다. 그는 다시 달려보려고 하지만 거의 토루토와 합류할 뻔합니다. 그러나 토루토가 갑자기 빵을 놓습니다. 남자는 화가 나서 그것을 물어보며 세쿠라에게 그의 칩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세쿠라는 남자가 경기에서 자신과 함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거절하려 합니다. 한편 토루토는 남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빵이 울고 있다고 말하며 남자는 놀라서 그를 악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칼을 사용했지만 토루토가 카드로 막아냈다. 갑자기 붉은 피부의 악마가 토루토 뒤에 나타났다. 남자는 놀랐지만 악마는 그를 밀어냈다. 토루토는 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세쿠라는 새로운 토루토를 사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를 훌륭한 플레이어라고 불렀다. 그러나 토루토는 자신이 카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세쿠라는 그에게 이것들이 빌드 디바이드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왕이 다스리는 도시에서 생존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다. 그들은 도시에서 연설을 해야 한다고 그가 보여주었다. 하지만 토루토가 잘못했다. 그는 더 설명하기 위해 그를 열린 도시로 데려갔다. 세쿠라는 경계를 만들기 위해 로봇에게 연락했다. 그 후 그는 카드 게임을 통해 그가 배울 수 있도록 카드 전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쿠라는 카드 보유자를 보여주며 그들이 41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토루토의 승리의 열쇠는 에이스가 있는 영토 카드이다. 세쿠라는 그에게 2번 건너뛰라고 하며 렌즈 스카우트를 활성화시켰다. 지금 그는 자신의 스탯을 확인하고 별 모양으로 존재하는 살아있는 상대와 싸우고 있어요. 세쿠라는 자신의 영토 카드를 사용해 에이스 이오라에게 연락하고 토루토에게도 같은 일을 하라고 알려줍니다. 그의 에이스는 블룸이라고 불려요. 토루토가 시작합니다. 세쿠라는 그가 에너지존에 카드를 놓아 3포인트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그 후에 그는 에너지와 색상이 맞는 다른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루토는 에너지존에 카드를 놓고 억셉트라고 말하며 나디아라는 유닛 카드를 보여줍니다. 세쿠라는 그에게 에너지가 떨어지면 더 이상 플레이할 수 없다고 알려줘요. 그는 그녀에게 직접 공격하라고 요청했고 나디아는 별 중 하나를 가져갔다. 그녀는 모든 생명별이 0이 되고 다시 한번 공격을 받으면 그녀가 패배할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제 세쿠라의 차례다. 그녀는 라비안을 사용하여 나디아를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토루토는 놀라워하고 세쿠라는 전투 중 유닛이 자신의 힘에 따라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토루토는 부분 딜러라는 다른 카드를 플레이하고 세쿠라의 라비안을 물리쳐 그녀의 생명을 하나 더 빼앗았다. 그녀는 라비안의 능력이 생명을 구역으로 바꾸고 에너지를 5로 증가시킨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것을 사용하여 카드 테란타라를 활성화하고 구역을 중포병 기지로 바꾼다.
세쿠라가 자신의 유닛 능력을 극대화하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설명합니다. 한 명의 에이전트인 이오라가 파셜 딜러 토루토를 공격해 한 생명을 빼앗습니다. 토루토는 블룸을 사용하려고 생각하지만 한 남자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블룸은 미소를 짓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는 느낍니다. 그는 계속 플레이하지만 갑자기 방금 활성화한 카드를 제거하라는 비전을 받습니다. 세쿠라는 혼란스러워하지만 계속 플레이합니다. 그는 카드의 능력을 사용해 2번 공격하여 토루토의 카드를 파괴합니다. 토루토는 첫 번째 공격으로 한 생명을 잃지만 두 번째 공격이 그의 카드를 공격해 추가로 한 생명을 잃게 합니다. 세쿠라는 총 12장의 공격 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자신의 생명 포인트에 미소 짓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운이 없다면 생명 포인트에서 5장의 공격 카드를 얻을 수 있어 6장의 공격 카드로 게임에서 지게 될 것입니다. 토루토는 문제에 처해 있으며 생명을 잃고 두통을 앓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는 자신이 질 수 없다고 말하는 신비한 남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는 또한 서 있는 소리를 듣고 있으며 자신을 파괴하고 왕을 부숴버립니다. 갑자기 몇 가지 기억을 떠올린 듯 그는 왕을 부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천을 입고 블룸에게 기다려달라고 사과합니다. 그는 카드를 선택하고 블룸의 능력을 활성화합니다. 그의 머리가 사쿠라에게 다가가서 무섭게 합니다. 토루토의 움직임이 얼음으로 변합니다. 블룸이 그에게 무기를 줍니다. 그는 빌드 어라이즈를 사용하여 전장을 바꾸고 큰 조각상과 큰 시계를 보여주는 신비한 존재를 소환합니다. 전투 지역이 두 구역으로 나뉩니다. 블룸의 능력이 사쿠라의 유닛을 제거합니다. 그 사이 토루토는 블랙 나이트 카드를 사용하여 처음부터 시작한 리좀을 소환하여 사쿠라를 공격합니다. 운 좋게도 트리거는 없어서 생명 하나만 소모됩니다. 사쿠라는 토루토가 프로처럼 게임을 시작한 것에 놀라며 그의 과거와 왜 왕을 이기고 싶다고 말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킵니다. 이제 사쿠라의 차례입니다. 그녀는 카드를 사용해 그녀의 에이스 능력을 발휘해 카드를 활성화합니다. 카드는 대형 무기 유닛을 가지고 있으며 각 무기에 강력한 능력을 증폭해 리조메를 발사합니다. 토루토는 그가 게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사쿠라는 토루토에게 왕을 이기는 방법을 아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렇다며 자신을 이기면 알려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토루토는 2생명과 하나의 유닛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룸은 6생명과 2번 공격할 수 있는 조피아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반면 사쿠라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게임을 끝내기 위해 2번 공격할 수 있는 나쁜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조피아 카드를 플레이하며 만약 토루토가 여기서 지면 왕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신비로운 남자가 다시 그녀에게 말을 걸며 동의합니다. 사쿠라는 조피아에게 블룸을 공격하라고 요청합니다. 토루토는 신비로운 남자에 대한 회상을 잠시하며 빠른 타이밍을 사용합니다. 그는 블룸의 능력을 활성화하고 조피아를 공격하여 제거합니다. 이제 토루토의 차례가 되어 블룸을 뒤따르며 파셜 딜러를 플레이하여 사쿠라의 생명 3개를 잃게 만들었다. 사쿠라는 자신의 카드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계속해서 플레이한다. 그녀는 에이스 이오라를 플레이하여 파셜 딜러를 공격하고 제거한다. 그녀는 블룸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블룸을 이길 수 없고 유닛을 공격할 수 있다. 사쿠라는 블룸이 토루토를 보호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토루토는 그 후 블룸의 능력을 사용하여 리버워트를 공격한다. 이로 인해 이오라가 제거되고 사쿠라는 여전히 자신이 생명 3개를 더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토루토는 80% 확률로 2마리의 새로 끝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가 세쿠라를 공격하기 위해 리버와트를 공격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새 한 마리 때문에 남은 생명을 잃고 말았죠. 토루토가 승리했어요. 그 전투가 끝난 후 세쿠라는 왕에게 다가갈 적임자를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도시로 돌아와서 그는 토루토에게 그가 필요한 모든 빵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의 키프를 대가로요. 그는 왕에게 도전할 수 있는 특별한 저항, 리빌드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를 위해서는 21개의 키프 열쇠가 필요하다고요. 키프를 모두 모으면 그들은 왕에게 도전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토루토는 자신에게는 욕망이 없다고 말했지만 세쿠라는 자신의 욕망을 나누며 그가 자신의 여정을 받아들이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키카드 키트를 받고 세쿠라는 로봇에게 자신을 공식 도전자라고 받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세쿠라는 빵을 구해 토루토의 장소로 갔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다리 아래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고 그곳이 그의 장소라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는 그에게 빵을 건네며 아침 커피를 즐겼습니다. 세쿠라는 그에게 학교에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토루토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그곳의 도시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걸어가며 세쿠라는 이곳이 니오교토라는 도시이며 모든 것이 빌드 디바이드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가 괜찮으면 혜택을 받을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외곽 도시에서 고통받게 될 거야. 이 모든 것은 왕국과 왕 덕분이며 빛을 기다리고 있어. 세쿠라는 주변 상황을 주시하며 근처에 도전자가 없다고 말했어. 토루토는 그가 어떻게 아는지 물었고 그는 2번 확인해보라고 하며 이제 사람들의 상태도 볼 수 있다고 말했어. 그는 그를 학교로 데려가면서 옷을 입고 있었어. 하지만 토루토는 여전히 기억할 수 없었어. 그들은 여자가 나타나 토루토를 데려다 준 것에 대해 세쿠라에게 고마워할 때 그를 따라가기로 했어. 그녀는 그를 자신의 반으로 데려가기로 했어. 세쿠라는 누군가가 토루토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그의 주변에서 챌린저에 대한 정보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한 여자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토루토가 챌린저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를 주목합니다. 수업 후 세쿠라는 토루토에게 학교에 또 다른 챌린저가 있다고 말합니다. 토루토는 자신이 이길 것이라 확신하며 그들은 챌린저를 찾으러 갑니다. 세쿠라는 그가 왜 왕을 이기고 싶어 하는지 묻습니다. 토루토는 그저 이기고 싶다고 말합니다. 챌린저를 찾지 못하던 중 이전에 등장한 여자인 히오리가 나타나 싸움을 요청합니다. 그녀는 키칩 하나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루토는 세쿠라가 싸운 3명을 모두 찾고 자신감이 넘쳤어. 그들은 전투구역이 만들어진 후에 싸움을 시작했어. 히오리는 자신의 중요한 카드, 에이스인 더글라크를 찾고 있어. 토루토도 자신의 에이스인 블룸을 찾고 있어. 히오리가 먼저 공격해. 유한나라는 카드를 소환해 토루토를 공격해 2 생명을 잃게 만들고 하나는 반응 행동이었어. 토루토의 턴에 그는 나디아를 플레이해서 히오리도 생명을 잃게 만들었어. 히오리는 유한나의 힘을 강화하는 멤버를 공격해 더 강력하게 만들었어. 나디아가 파괴되고 그 멤버가 토루토를 공격해 그가 또 생명을 잃게 만들었어. 토루토가 이동하면서 비엔나라고 불리는 카드를 내고 다른 카드로 교체했습니다. 2 카드 모두 히오리의 유닛을 공격했습니다. 히오리는 놀라며 전쟁 카드와 검을 내며 대응했습니다. 빌드 어라이즈를 활성화했습니다. 특히 그 도시는 히오리를 공격했습니다. 히오리는 도우글라크의 능력을 발동하려 했으나 상황을 보고 차례를 종료했습니다. 토루토는 다시 나디아를 소환하고 마법사를 내면서 도우글라크의 모든 포인트를 없애며 제거했습니다. 이후 나디아가 히오리를 공격해 히오리는 다시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세쿠라는 시청자들에게 히오리가 아마 부족할지도 모른다고 이해시킨다. 히오리는 떠나면서 2개의 카드 유닛을 관리한다. 첫 번째로 나디아를 제거하고 그 다음으로 토루토를 공격해 그의 목숨 하나를 빼앗는다. 나쁜 트리거가 다른 목숨을 빼앗는다. 하지만 운이 좋아 트리거샷이 토루토가 미사일을 쓸 수 있게 했다. 히오리의 첫 번째 유닛을 공격하고 그의 턴을 끝낸다. 그의 턴이 되자 토루토는 진지해져서 숲에 들어간다. 블룸의 힘을 활성화하는 카드를 사용한다. 그리고 빌드 어라이즈를 사용해 그는 자신의 존을 지역으로 전환했습니다. 카드 2장을 교체하고 그는 프리다를 회복시키고 히오리의 2번째 유닛을 공격했습니다. 히오리의 2번째 유닛을 공격하여 그의 생명 3개를 빼앗았습니다. 히오리는 트리거샷을 얻어 사용하고 블룸을 덱으로 교체했습니다. 이제 히오리의 차례입니다. 그는 프리다를 한 장의 카드로 제거하고 자신의 카드도 제거했습니다. 2번째 카드는 토루토의 생명을 공격했습니다. 히오리의 계획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토루토의 어둠을 겪으며 두려워했다. 토루토는 스틸 카드를 사용하여 블룸을 다시 불러내고 프리다를 공격했다. 그들은 히오리를 2번이 공격과 1번이 추가 공격으로 공격하여 생명 3을 빼앗았다. 갑자기 히오리는 외곽 지역에서의 어려운 삶을 떠올리며 다시 반격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발동하여 2장의 카드를 뽑고 다시 더글락을 공격하여 만족시키고 블룸을 공격하여 그를 제거했다. 그리고 나서 프리다와 토루토의 생명을 공격하여 그에게 생명 하나만 남겼다. 이제 히오리는 토루토가 나쁜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더글락의 능력을 사용하여 공격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남은 이 유닛을 구합니다. 토루토가 플레이하는 방식에 따라 그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말했습니다. 능력을 활성화하고 토루토는 2장의 카드를 뽑습니다. 히오리의 1유닛을 구하고 리버워트를 공격합니다. 리버워트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6000포인트를 잃습니다. 다글락을 구합니다. 리버워트의 2번이 강력한 공격으로 히오리는 마지막 유닛과 생명을 잃습니다. 토루토가 이겼고 모든 막대를 얻었다. 세쿠라는 히오리를 존중하지만 모든 막대를 얻기 위해 히오리를 처벌하기도 한다. 하지만 히오리의 분노는 그들의 주목을 끌었다. 세쿠라는 전투에서 히오리를 존중하며 왜 이겼는지 물어본다. 히오리는 울면서 외부 도시에서의 힘든 삶과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왕을 무찌르겠다는 꿈을 설명한다. 토루토는 그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며 히오리를 경험한다. 그는 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제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몇 번의 대화 후
토루토는 동의한다. 다음 날 세쿠라, 토루토, 그리고 히오리는 세쿠라가 아는 멋진 장소로 갔다. 그곳에서 전투를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막대를 나누는 집단이 있다고 들었다. 그들은 그것이 더 많은 막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맞서는 모든 집단이 있었고 막대는 이미 사라졌다. 세쿠라는 슬펐지만 토루토는 새로운 학생들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쿠라는 이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시스템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더 많은 학생을 찾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갔다. 놀랍게도 밖에 카드 플레이어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있었다. 세쿠라는 히오리가 토루토가 또 사라질 거라고 말하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토루토는 바카르로 가고 TV 리포터가 그에게 왜 이기고 싶어 하는지와 차이점을 자랑하는 이유를 묻는다. 다른 사람들이 말을 시작하지만 토루토는 단지 음식을 원할 뿐이다. 사람들은 그가 배고파한다고 생각하고 그를 항의에 동참시키려 한다. 토루토는 그들로부터 멀어지려 한다. 운 좋게도 한 남자가 그를 도와 탈출시킨다. 그는 남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바카르로 간다. 세쿠라와 히오리는 토루토를 찾으러 가지만 그는 그곳에 없다. 세쿠라가 그의 비서 이시노메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는 사과하며 그를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다. 세쿠라는 이시노메에게 누가 막대를 가져갔는지 아는지 물었다. 이시노메는 모든 정보를 담은 폴더를 그에게 주었다. 그 비서는 나에미츠라는 이름이다. 밤에 토루토를 구한 남자 나에미츠는 그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는 토루토의 집을 따라가며 텐트에서의 토루토의 삶을 발견했다. 토루토는 그에게 커피를 제공했다. 나에미스는 사회가 차이를 만들기 위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루토는 그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에미스는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는 왕을 이기고 떠나기 전이라며 말합니다. 그는 토루토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자신을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 세쿠라가 나에미스에게 연락합니다. 그녀는 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어디에 살고 나이가 얼마인지 심지어 혈액형과 형제자매까지. 나에미츠는 형제자매에 대해 언급하며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화가 났다. 하지만 세쿠라는 그저 그가 누군가에게 도전하길 원했다. 다음 날 아침 토루토와 히오리는 세쿠라가 보낸 도전자를 기다렸다. 히오리는 기다리면서 경치를 즐겼다. 그리고 나에미츠가 나타났다. 그는 토루토가 도전자라는 사실에 불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심었어요. 나에미츠는 토루토가 왕을 이기지 않고 왕이 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토루토의 목적은 아니었는데도요. 그는 그저 자기 일을 하고 싶었고 나에미츠에게 도전하고 싶었어요. 나에미츠도 동의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4개의 킵을 올리고 큰 제사를 올렸어요. 이 로봇이 이곳을 전투구역으로 변환시켰어요. 나에미츠는 자신의 덱을 챙기고 그의 에이스인 리오넬에게 연락했어요. 토루토가 블룸에게 연락한다. 그들이 싸우는 동안 세쿠라가 도착한다. 그리고 히오리가 나에미츠가 토루토에게 매우 화가 났다고 말한다. 세쿠라는 놀라며 이유를 모른다. 지금까지 나에미츠는 4개의 생명을 잃었다. 하지만 토루토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나에미츠는 토루토에게 왕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다. 하지만 토루토는 왕을 무찌르고 싶을 뿐이다. 나에미츠는 토루토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더욱 화가 났다. 나에미츠는 라이오넬의 힘을 발동시켰다. 그리고 이 지역을 창고로 바꾸었다. 라이오넬은 나에미츠를 뒤따라 계속 공격했다. 세쿠라는 깜짝 놀랐다. 나에미츠는 라이오넬의 특별한 힘을 보여주었다. 그 힘으로 나에미츠는 매 공격 후 반격할 수 있었다. 라이오넬은 토루토의 모든 유닛을 꺼내 토루토를 공격했다. 3명이 생명을 공격했어. 지금 토루토는 4 생명만 남았어. 그리고 네미츠는 5개야. 세쿠라와 히오리는 토루토가 이기기 위해 좋은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의 랭킹에서 토루토는 옷을 정리하고 목표를 이루는 걸 방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어. 그는 블룸의 힘을 사용해 2장의 카드를 뽑고 버스터 카드를 원해. 하나를 얻었지만 그게 생명을 하나 소비했어. 나디아가 나에미츠를 공격하며 별 하나를 가져갔다. 나에미츠는 라이오넬에게 블룸을 공격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다음 단계에서 토루토가 블룸의 힘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나에미츠도 라이오넬을 위해 같은 일을 했다. 블룸은 구해졌다. 그리고 토루토는 단지 4개의 목숨만 남았다. 반면 나에미츠는 5개가 있다. 세쿠라와 히오리는 토루토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토루토의 순위에서 그는 재미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말해요. 그는 자신의 영역의 힘을 사용해 버스터 카드 2장을 끌어옵니다. 그는 나에미츠의 모든 유닛을 제거해요. 그리고 리좀에 연락해 나에미츠의 생명을 끝내려 해요. 나에미츠는 마음속으로 가족의 시신을 떠올리며 라이오넬
라이오넬을 공격하기 위해 몇 장의 카드를 플레이해요. 그리고 토르토를 공격해요. 라이오넬은 두 생명을 잃어요. 하지만 갑자기 세 명의 공격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토르토는 비장의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데몬 스켈레톤을 사용해 다시 라이오넬을 제거했습니다. 라에미츠는 왜 토르토가 계속 강하게 플레이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토르토는 공격 단계에서 블룸을 공격하고 라에미츠의 생명 하나를 빼앗았습니다. 라에미츠는 포기하지 않고 두 개의 디코이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토르토의 생명을 공격해 토르토를 생명 하나로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토르토는 블룸의 힘을 이용해 리버워트를 공격했습니다. 라에미스의 유닛 생명력을 6,000 줄였어. 그는 라에미스 덱에서 라이오넬을 제거하고 이를 이용해 라에미스의 유닛을 제거했어. 그 후 리버워트 2명의 공격수로 라에미스의 생명력을 2번 공격하여 그를 무력화시켰어. 라에미스는 토르토가 왕을 이기는 것만을 진지하게 원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라이오넬은 라에미스를 제거했어. 토르토가 전투에서 승리해 추가로 칩 4개를 얻었어. 라에미스는 패배를 인정하며 도시를 바꾸기 위해 더 강해지겠다고 말했어. 토르토는 그에게 도시가 싫다면 떠나라고 말했어. 모두가 놀랐다. 히요리는 토르토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네오 교토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토르토를 놀라게 했다. 세쿠라가 자주 앉는 자리에서 그들이 8개의 칩을 가지고 있지만 왕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히요리는 토르토에게 강도 높은 훈련을 요청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만큼 강해지고 싶었다. 처음에 토르토는 거절했지만 히요리가 그에게 작은 빵을 주자 결국 수락했다. 한편 이시노메는 책을 읽다 지쳐있을 때 키카라는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토르토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시노메는 그녀에게 이게 문제라고 말했지만 토르토에게 데려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동의했고 지금까지는 즐거웠어. 토르토가 히요리를 다루는 방법은 그녀가 빵을 위해 싸우게 만드는 거야. 주민 몇 명을 이긴 후에 그는 특별한 권한에 대한 알림을 받았어. 그와 히요리 둘 다 사무소를 찾으러 갔고 세쿠라는 이게 집중훈련이 아니라는 걸 믿지 못했어. 그들은 도전자를 찾으러 떠났어. 히요리와 토르토는 버려진 길에 도착했어. 히요리가 사무소를 찾으러 간 사이 키카가 나타나서 토르토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키카는 토르토에게 함께 게임을 하자고 요청했어. 그는 그를 이길 수 있다면 특별한 권한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토르토는 전체 구역이 변할 때 그들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키카는 그를 귀찮게 하며 그를 미리 예약했다고 말했다. 히요리가 오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키카는 실망하여 그의 힘을 사용해 히요리를 벽 앞에서 가뒀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를 풀어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키카는 누가 먼저 플레이할지를 정하기 위해 동전을 던졌다. 그리고 그는 토르토에 도달했다. 그가 결투를 받아들이고 블룸을 초대했어. 그의 아들도 에이스 마르그레테를 초대했지. 이시노메는 모든 걸 즐기며 세쿠라가 결투에 끼어들지 못하게 동료를 보냈어. 토르토와 키카가 싸웠고 키카는 토르토의 유닛인 나디아를 가져갔어. 토르토는 유인을 위한 유닛을 설정해 공격을 피하면서 규칙을 따랐어. 히요리가 그에게 말했어. 하지만 키카는 유닛의 힘을 제한했어. 결정의 스케일이 있어서 동전을 떨어뜨려 공격을 맞설 수 있게 했어. 토르토는 포기하고 데코이 유닛으로 그녀를 공격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는 마스크를 쓴 키카를 가까이서 보았다. 그는 어린 소녀의 기억을 보았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경기를 계속하며 그는 블룸의 힘을 활성화하고 자신의 존을 변화시켰다. 갑자기 키카는 자신의 존과 블룸을 보며 흥분했다. 토르토는 버스터를 위해 카드 2장을 뽑았지만 하나만 얻어 생명을 소모했다. 이것은 키카의 결정 비율에 코인을 하나 더 추가했다. 그의 턴을 마치기 위해 그는 블룸을 사용하여 1유닛 키카를 소환하여 그들을 각각 8위 생명으로 데려갔습니다. 키카의 턴이 돌아오고 그는 자신의 에이스 능력을 활성화하여 빌드 어라이즈를 사용해 자신의 구역을 정의하는 정의의 신전으로 바꾸었습니다. 결정의 스케일에서 2개의 코인을 사용하여 마그레아는 블룸을 제거하고 5,000의 힘을 얻으며 토르토로부터 2개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다행히도 1유닛 키카를 파괴하기 위해 사용된 트리거샷이 있었습니다. 그의 턴에서 그는 다시 키카에서 젊은이를 보았지만 그는 그를 물어보고 놀았습니다. 2장의 카드를 사용하여 그는 마그레아를 제거할 수 있었지만 이는 결정의 스케일에 코인을 추가했습니다. 그는 이후 리좀을 사용하여 키카를 공격하며 키카에서 1개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반대편의 세쿠라는 이시노메의 데코이를 영원히 따라가며 이것이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토르토와 히요리를 유지했지만 그들이 있던 장소가 이미 소모된 상태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찾으러 돌아가며 근처에서 긴박한 상황을 느낄 때 이시노메만이 이 일을 했다고 확신했다. 그와 반대로
키카는 멀리 떨어져 엘리자베스라는 한 개의 유닛을 가지고 왔다. 결정의 코인을 사용해 마르게야를 다시 소환했고 코인이 다시 한번 5천의 힘과 생명을 하나 부여했다. 키카는 리조메를 공격하도록 보냈다. 그러나 토르토는 빠른 타이밍을 사용해 마르게야의 힘을 줄이는 카드를 끌어내 리조메가 승리하게 만들었다. 키카는 뒤따라 엘리자베스로 다크나이트를 공격해 그의 두 유닛을 제거했다. 히오리는 토르토에게 말을 걸며 키카가 정말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걱정하기 시작했다. 키카가 웃기 시작하며 토르토가 유일하게 그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토르토는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에 놀라며 다시 두통을 느낍니다. 그녀는 여러 번 함께 놀았는데 그를 잊었냐고 계속해서 묻습니다. 토르토는 어린 시절 자신의 실루엣 기억 속에서 여자가 그를 찾아다니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다시 함께 놀자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토르토는 그것을 기억해내는 듯합니다. 그는 나디아와 블룸을 공격하고 싸움을 겁니다. 그러나 이는 키카가 블룸을 자신의 위치로 돌려보내기 위해 사용한 계략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매우 기뻐합니다. 이제 그의 차례입니다. 그는 토르토에게 여전히 힘을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그는 그들이 다시 함께 놀게 만든 것이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돌아왔지만 예전만큼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토르토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왜 그가 자신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돌아왔는지 계속 묻습니다. 히요리는 그가 그를 아는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히요리가 그를 주인이라고 부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키카는 토르토를 주인이라고 부르라고 그를 처벌합니다. 그들은 그저 그가 유일한 친구가 될 수 있고 토르토와 영원히 함께 놀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유닛을 활성화하고 그것들을 토르토를 공격하도록 보내면서 토르토는 자신과만 놀아야 한다고 계속 말했다. 한 번에 내 생명을 잃게 하며 토르토에게 단 하나의 생명만 남겨두었다. 그때 토르토는 패배나 상실을 생각해본 적 없다는 것을 떠올리며 이번이 처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블룸에게 연락하고 리버워트를 호출하여 키카의 유닛을 6천으로 줄이고 하나를 제거한 뒤 나디아를 사용해 엘리자베트를 없앴다. 키카는 그의 행동에 기뻐하며 리버워트를 제거하고 토르토가 언제나 이랬다며 아무리 몰아붙여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것이 자신이 그를 좋아하는 이유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놀고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 즐겁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강하니까. 그는 다시 마르그레트에게 연락하며 이제 토르토의 끝이라고 말했다. 그가 그녀를 공격했고 그녀의 생명을 앗아갔어요. 하지만 이것은 토르토가 마르게트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트럼프 카드를 얻는 계기가 되었어요. 키카는 빠른 타이밍을 이용해 그의 트럼프 카드를 없애고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후 결국 그를 쓰러뜨렸어요. 그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발이 절반으로 드러나면서 얼굴을 보여줬어요. 이제 다리에서 해방된 히요리는 서둘러 토르토를 보러 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난 후 토르토에게 키카가 자신이 찾고 있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받았다고 말했어요. 키카는 그 사실을 인정했어요. 세쿠라가 도착했고 이시노메는 이것을 떠날 기회로 보았어요. 그녀는 키카를 선택했고 그들은 함께 장면을 떠났다. 토르토는 키카가 왕이라는 사실에 여전히 충격을 받았고 그 순간 그녀가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말했다. 키카는 히구마를 발견하기 위해 돌아왔고 히구마는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거기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떠날 수 있는 허락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왕이 되었으니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히구마는 조용해졌다. 그녀는 토르토의 인형을 들고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 함께 놀기를 희망한다고 인상 깊게 말했다. 다음 날 히요리와 세쿠라가 토르토를 보았을 때 그는 여동생을 잃고 매우 슬퍼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가 왕에 도전하는 것을 포기할까 걱정했다. 다른 한편으로 키카는 토르토와 같은 카드를 가진 인형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다. 블룸을 포함하여. 그는 쉽게 이겼고 게임은 끝났어. 히구마가 나타나자 키카는 그에게 인형이 재미없고 토르토와 다시 싸우고 싶다고 말해. 하지만 히구마는 할 수 없고 쉬어야 한다고 말하며 동의했어. 키카는 토르토를 다시 보길 바라며 주변에 케이블을 감고 잠들어. 그 후 히구마는 이시노메에게 다음날 키카를 토르토에게 데려가라고 명령해. 이시노메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하며 이건 히구마의 꿈을 위해 토르토를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해. 그는 도전하러 갈 것이라며 떠났어. 세쿠라와 히요리는 토르토를 격려하며 다음 도전을 준비하라고 말해. 세쿠라가 그가 정말로 왕에게 도전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왕이 그의 동생이기 때문인지 물어본다. 토르토는 그들을 떠나 혼자 있게 해달라고 말한다. 그는 다른 곳으로 가서 도전하려 하지만 이미 이시노메가 거기 있었지만 둘은 대화하지 않는다. 그 후
세쿠라와 히요리가 식당에 간다. 세쿠라는 히요리에게 만약 그녀가 전략을 위해 머문다면 토루토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한다. 히요리는 그 케이크를 즐기는 반면 세쿠라는 그녀에게 토루토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세쿠라는 토루토의 동생이 왕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며 토루토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히요리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다고 말하며 토루토는 그저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이라고 덧붙인다. 세쿠라는 동의하며 빠르게 지나간 순간들을 떠올리지만 히요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자 아무 일도 없다고 모른 척한다. 한편 이시노메는 토루토와 대화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걱정을 잊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만 토루토는 불편해 보인다. 토루토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이시노메는 계속해서 말한다. 그는 생각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켜 상실의 트라우마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이시노메는 토루토가 그런 감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토루토는 그를 꾸짖지만 동생과의 상실에 대한 기억과 다른 추억들이 떠오른다. 해가 저물고 나서 토루토의 기억 속에서 어린 시절 키카와 함께 빌드 디바인을 하던 장면이 떠오른다. 항상 잃어버린다. 그녀는 이시노메에게 키카가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시노메는 그녀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며 더 강해져서 키카를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토루토는 키카 왕을 이기로 결심했다. 이시노메는 그녀의 행복을 바란 채 떠났다. 세쿠라와 히요리로 돌아갔다. 그들은 여전히 토루토를 정복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세쿠라는 토루토의 위치를 보여주기로 결심하여 그를 도전자의 목표로 삼기로 했다. 그의 신뢰를 만족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요리는 동의하지 않고 토루토가 회복할 시간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세쿠라는 모든 도전자에게 위치를 공개하며 그를 이기면 8개의 칩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후 그들은 토루토가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쿠라는 너무 화가 나서 그가 단지 생각만 한다고 여깁니다. 그는 모든 물고기를 강에 던졌습니다. 대화가 시작되기 전 히요리는 도전자가 있는지 토루토에게 묻습니다. 세쿠라는 이미 그들을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토루토는 그들이 모두 작은 범죄자들이며 모든 칩을 세쿠라에게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이 3번 더 이겨 총 11번 이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토루토는 일어나서 아직 여행에서 지지 않았고 왕을 이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쿠라는 그에게 약속하고 모든 것을 걸라고 요청했고 토루토는 그렇게 하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후 카이젠이라는 남자가 나오미츠에게 그의 제자를 이겼는지 물었고 나오미츠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카이젠은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인 오키에게 나오미츠에게 도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나오미츠는 방 안에서 깨어나 히요리, 세쿠라, 토루토를 발견했습니다. 세쿠라는 그 집을 설명했고 토루토는 나오미츠를 그의 천막 앞으로 데려갔다가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히요리는 나오미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고 그는 전투라고 대답한다. 나오미츠는 니오카이오토 대학의 카이젠 교수에 의해 주최된 소르소리 파벌과의 싸움을 설명한다. 처음에 카이젠은 자신의 학생들을 내보냈으나 모두 나오미츠에 의해 제압되었다. 그러나 카이젠은 그의 움직임을 즐기며 결국 승리를 거두었다. 나오미츠는 카이젠이 실험을 위해 외부 지역 사람들을 모았다고 지적한다. 토루토 그룹은 나오미츠에게 한 일에 대해 카이젠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그를 돕겠다고 말해 나오미츠를 놀라게 한다. 다음 날 그들은 카이젠이 있는 연구실로 간다. 그러나 나오미츠는 그가 임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의 뒤에 남아있었다. 그가 나중에 합류할 거예요. 배우는 척하고 있어요. 카이젠은 그들과 앞날에 대해 이야기하고 커피를 권해요. 세쿠라에게 커피를 건네자 그녀가 놓쳐서 쏟아졌어요. 카이젠은 그녀를 꾸짖고 한 학생에게 청소를 시키고 다른 학생은 수업을 이어가요. 학생은 그들이 약물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그들은 약물이 전투와 위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히요리는 세쿠라가 사라진 것을 느껴요. 가이드는 세쿠라가 방으로 가던 중 길을 잃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토루토는 속임수를 감지하고 자신의 카드를 꺼내 아무 생각 없이 가이드를 조종했습니다. 히요리는 나에미츠에게 연락했고 그들은 세쿠라가 붙잡혔다고 전했습니다. 토루토는 그녀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히요리가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갑자기 나아갔습니다. 토루토의 손을 이용해 책을 만져 아래쪽의 한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연구실에서 실험 대상자를 찾아 지붕 위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카이센이 노래를 통해 그들에게 연락하여 세쿠라가 무사하려면 항복하라는 암시를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들을 둘러싼다. 토루토는 카드를 사용해 탈출할 구멍을 만들어 스스로 세쿠라를 구하고 히요리와 나에미츠에게 다른 사람들을 맡긴다. 그 사이 카이센은 세쿠라를 설치하며 그의 특별한 신체가 실험에 완벽하다고 말한다.
토루토가 도착해 카이센에게 결투를 제안한다. 카이센은 받아들이고 세쿠라를 하얀 벽으로 밀어붙인다. 전투 전에 토루토는 11킵을, 카이센은 5킵을 준비한다. 카이센은 레베카라는 에이스를 호출하고 토루토는 블룸을 준비한다. 카이센은 약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왕이 되려 한다. 그는 레베카의 전투 지역을 활성화했습니다. 한 사원이 아센에서 토루토를 공격하여 그의 생명 2개를 잃게 했습니다. 특히 카이젠은 토루토가 공격할 때마다 2개의 키프를 제한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토루토는 블룸을 활성화하여 공격을 위한 리조메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카이젠은 그것을 막았고 데이터를 통해 그를 아는 것이 지루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쿠라는 카이젠을 언급하는 데이터 기록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카이젠은 몇몇 도전자의 보고서에 따르면 토루토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카이젠의 학생입니다. 토루토는 6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카이젠은 9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센의 차례에서 그는 로사라는 카드를 제한하며 사장의 카드를 더 제한했다. 그는 힘을 사용해 리조메를 제거한 후 토루토를 공격해 3명이 생명을 빼앗았다. 토루토는 카드를 제한하며 능력을 활성화해 2장의 카드를 제한하고 로사를 파괴하여 블룸을 유발했다. 그는 인디브를 공격하며 카이센에게서 2명이 생명을 빼앗았다. 카이센은 마힐리나를 제한하며 인디브를 제거했다. 토루토는 마힐리나에 무기가 있는 카드를 제한했다. 카이센은 생명이 남아있어 다음 턴에 이길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토루토는 마지막 게임에 모든 것을 걸었다. 토루토는 꿈의 카드를 활성화하여 카이센 덱에서 로사를 불러내어 그녀를 되돌렸다. 그는 1생명을 부여하여 그녀의 공격을 3으로 만들었다. 블룸 능력을 사용해 토루토는 이 생명을 가진 인디브를 되돌렸다. 카이센은 실망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5생명으로는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루토는 반대로 생각했다. 먼저 로사의 생명이 카이센의 생명 1을 가져가면서 그녀에게 사용된 능력이 활성화되었다. 이 데미지는 로사를 쓰러뜨리지 못했다. 토루토는 로사에게 남은 이 생명을 소진시켜 4개의 한계를 활성화하여 카이센의 생명 6을 빼앗아 그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토루토는 인디브를 사용해 공격을 가해 마침내 카이센을 무너뜨린다. 카이센은 토루토에게 5개의 칩을 잃는다. 전투가 끝난 후 사쿠라는 풀려나고 일행은 카이센의 모든 연구 조건을 파괴한다. 카이센은 아직 학생 칩이 남아있다고 말하지만 사쿠라는 그가 학생과의 전투 중에 말한 모든 부정적인 이데올로기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 터미널 도구를 그에게 보여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도 그를 위해 일하지 않을 거라 확신한다. 일행이 돌아오고 나에미츠는 토루토에게 생명을 구해줘서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말한다. 사쿠라는 토루토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토루토는 그녀에게 자신이 항상 그녀를 찾고 걱정했으니 무언가 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쿠라는 놀라지만 미소를 짓는다. 그러자 카이센은 히구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갑자기 여자가 나타나 카이센을 공격합니다. 사쿠라의 집에서 히요리는 새로 오픈한 해변 리조트에 대해 즐겁게 사쿠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사쿠라에게 바다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사쿠라는 책에서만 읽어봤다고 고백합니다. 히요리는 가고 싶지만 티켓이 너무 비싸다고 말합니다. 사쿠라는 미안해하며 그들은 토루토의 친구들을 동행하기로 합니다. 다음 날 일행은 즐거운 해변의 하루를 보내기 위해 리조트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은 해변을 즐기고 이어서 메하루라는 아이돌이 바다 한가운데서 콘서트를 열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콘서트 후 사쿠라와 메하루는 둘 다 열대 과일 음료를 원했지만 남은 것은 하나뿐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 친구들과 결투하기로 결정했다. 메하루가 자신을 소개하고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싸움에 참여했다. 메하루는 자신의 강한 파트너 마굴리제를 발표하고 사쿠라는 아요리를 발표했다. 전투 중에 메하루는 사쿠라가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나타냈다. 마굴리제가 사쿠라의 생명력을 줄였지만 사쿠라는 마지막 전투에서 맞서 싸우고 승리했다. 그녀는 메하루에게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말고 자신의 여정을 받아들이라고 지배했다. 살인범이 잡힌 후 메하루는 사쿠라에게 마지막 한 잔을 허락해줘서 고맙다고 전하며 이제부터 착하게 살겠다고 약속한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사쿠라는 테루도의 실종 아동 공지를 받지만 그는 바다에서 휴식을 취하며 공지를 무시한다. 해변으로 여행을 간 뒤 히요리는 사쿠라가 테루도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겉모습에 관심 없고 오직 싸움과 빵에만 신경 쓴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테루도는 무대로 향하며 눈물로 가득 찬 선택에 직면한다. 그를 초대한 주인은 테루도와 키카가 어렸을 때 빵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어릴 적 사진을 보여주며
가족 문제가 그들을 갈라놓기 전까지 그들은 항상 함께였다고 설명한다. 키카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힘들어하며 눈물을 흘린다. 테루도는 감정을 느꼈다. 그 후 테루도는 주인에게 감사하고 첫 번째 대리인인 구출로 향했다. 갑자기 미소의 폭탄이 공격하고 그는 이시노메를 만났다.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시노메는 테루도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 사이에서 흥미로운 것을 보고 싶다고 설명했다. 즉시 테루도는 자신으로 변신하고 젊은 키카와 함께 작은 방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시노메는 히구마가 느리다고 말하며 그를 가속화하고 싶다고 했다. 젊은 키카는 테루도에게 빌드 디바이드에서 놀자고 초대했다. 이것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테루도는 젊은 시절의 자신처럼 행동한다. 그들은 놀고 키카는 게임을 모르고 테루도를 믿으며 배우기 시작한다. 게임은 현실이 되고 키카는 이오라를 공격한다. 그의 모습이 마르그레테가 되자 테루도를 방해한다. 그들은 싸우고 이제 재능이 있는 키카는 테루도를 공격한다. 방해하고 실망시키며 그는 패배하고 첫 번째 포획이 된다. 이신노메는 테루도에게 다음에 일어날 일을 보여준다. 키카는 그들의 빌드 다이브 게임에서 테루도를 이기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는 화가 나서 키카와의 놀이를 그만두었어. 너무 기뻐했던 테루도는 점차 키카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지. 거절당한 후 그는 울었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했어. 그들의 어머니 문제 때문에 그들은 도망쳤어. 떠나기 전에 키카는 테루도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함께 놀아달라고 부탁했어. 그는 동의하며 다음날 놀겠다고 약속했지. 그러나 다음날 키카가 자신의 카드를 찾지 못했을 때 테루도가 그것들을 가져가고 그들과의 관계를 떠났다는 것을 모른 채 자신을 탓했어. 이시노메는 테루도에게 그의 감정에 대해 물었고 그 감정이 왕에 대한 증오로 바뀌었는지 물었어. 그러나 테루도는 다시 그 장소들로 돌아가자고 요청한다. 도시에 도착한 테루도는 키카의 카드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가 항상 그들의 이야기에서 적대자였음을 이해한다. 밤이 되자 테루도는 사쿠라와 히요리를 놀라게 하며 마지막으로 한두 개의 깁을 더 가지고 있다. 사쿠라는 그를 따라가 이야기하려는 척하며 그가 자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테루도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일이 회상되며 그는 사쿠라가 자신과 함께 가도록 허락한다. 그녀는 그의 새로운 동기를 의심하며 혹시 그녀가 그의 여동생일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테루도는 키카가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남은 킵을 모아 왕에 도달하고 키카와 싸우기로 결심한다. 한편 히구마는 테루도를 기다리며 키카와의 싸움에 들떠있다. 린프는 키카가 달리고 있다고 상기시킨다. 하지만 히구마는 여전히 테루도와 키카와의 싸움에 열광하고 있다. 다음날 사쿠라와 히요리는 테루도의 마지막 싸움 이후 왕에 도달하기 위해 단 한 번의 키퍼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매우 흥분하고 있다. 히요리는 테루도가 키퍼를 이겼을 때 기뻐했다고 말하지만 사쿠라는 이를 주목하지 않는다. 히요리는 테루도가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심지어 자신의 도전자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사쿠라는 뭔가를 이해하고 그녀가 어디론가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 후 저녁에 시스템은 사쿠라에게 테루도의 마지막 싸움 시간임을 알렸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조금 슬퍼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그룹은 주된 도전자인 세이키라는 남자를 만났다. 사쿠라는 모두에게 세이키에게 감명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왕에게 도전하는데 단 한 킵 차이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날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들은 모두 킵을 사용했다. 세이키는 버티가라는 이름의 에이스를 가지고 있었고 테루도는 블룸을 선언했다. 몇 번의 상하 공격 후 사쿠라는 싸움이 매우 공정하다고 말했다. 그 후 세이키는 빌드 어라이즈를 사용해 그의 존을 바꿨고 그것은 용암과 눈의 도시가 되었다. 그들은 계속 싸웠고 특히 세이키의 능력이 그에게 우위를 줬다. 그는 블룸과 엔디브를 데려갔지만 테루도가 블룸을 되찾고 세이키의 덱에서 카드를 사용해 그의 힘을 만족시켰다. 하지만 블룸을 쫓는 대신 세이키는 테루도를 공격하고 그의 목숨을 3개 빼앗아 그를 곤란한 상황에 남겼다. 하지만 테루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블룸의 능력을 활성화하고 리버워트를 선언하여 세이키의 유닛을 6,000으로 줄였다. 그는 그를 구하고 리버워트를 사용해 나머지를 없앴다. 세이키는 버티가를 되찾아 그가 테루도의 드래곤 블랙을 취하도록 했다. 그는 그 후 테루도를 공격했지만 교체 때문에 테루도는 세이키의 카드를 빼앗는 멋진 트럼프 카드를 사용했다. 지금 세이키는 5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테루도는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세이키는 테루도에게 힘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어요. 그러자 테루도는 모두가 왕에 맞서며 패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따라간다고 말했어요. 리버워트와 블룸과 함께 테루도는 세이키의 생명을 공격해 그를 쓰러뜨리고
세이키의 칩을 얻어 왕을 도전하는 데 필요한 21개의 칩을 얻었어요. 이는 테루도에게 큰 이득이 되었어요. 갑자기 21개의 칩이 중요한 열쇠가 되었어요. 테루도는 열쇠를 세쿠라에게 주었고 세쿠라는 소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해 모두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곧 그는 히요리와 테루도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막으며 열쇠를 사용해 왕에게 다가가기 위해 달렸어요. 세쿠라는 자신이 테루도와 같다고 말하며 기억이 없는 채로 깨어났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름도 없습니다. 이시노메가 나타나 그가 세쿠라라고 알려주며 지금 가진 모든 것을 줍니다. 그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피곤하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습니다. 이시노메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세쿠라는 자신의 욕망이 돌아오지 않아 걱정합니다. 그가 기억하는 모든 것은 싸움을 되돌아보는 것뿐입니다. 이시노메는 그가 왕을 무찌를 때 그들에게 반쪽의 욕망만 주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아닌 단지 영혼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세쿠라는 자신의 몸에 대해 묻고 왕이 훔쳐갔다고 기대합니다. 이시노메는 도와줄 수 없었기 때문에 세쿠라는 다시 왕에게 도전하여 새로운 소원을 이루고 자신의 몸과 기억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시노메는 그녀에게 3개의 키프를 주었고 세쿠라는 싸움을 대신할 사람을 찾기로 했습니다. 많은 싸움 후 그녀는 테루도를 만나고 그가 그녀가 키프를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나에미츠는 세쿠라의 싸움에 대해 알게 되고 화가 나서 그녀가 이미 왕과 싸우러 떠났기를 바랐습니다. 테루도는 깊은 심연으로 떨어졌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는 생각 끝에 일어나 세쿠라가 왕을 이겨도 자신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왕과의 싸움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 후 세쿠라는 왕이 있는 장소에 도착해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피카는 테루도가 오지 않은 것에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세쿠라는 방해하지 않고 키카를 대신하여 그의 몸을 훔쳐내 도전했습니다. 키카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테루도와 그의 친구들이 탑으로 향하자 갑자기 방어막이 생겼고 전투를 회복하라는 외부 소리가 들렸습니다. 테루도가 더 빨랐습니다. 한편 탑에서 세쿠라와 키카는 특별한 장소들을 마련하고 대결 준비를 했습니다. 세쿠라는 라비안으로 공격했지만 키카가 막았습니다. 그 후 세쿠라는 유한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키카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여 유한나를 전투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키카는 세쿠라가 테루도를 선택한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님을 이야기한다. 세쿠라는 키카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 한 장을 싸움에 넣고 있다고 느낀다. 키카는 테루도가 세쿠라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세쿠라는 자신의 몸을 되찾는 것이 키카를 테루도가 없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쿠라는 아요라를 활성화하여 그것을 매지드락이라고 불리는 각성한 존재로 바꾼다. 세쿠라는 매지드락을 사용하여 키카의 이 유닛을 공격하고 아요라를 사용하여 키카를 공격하여 2명의 생명을 가져간다. 세쿠라는 다른 유닛으로 다시 공격하여 한 생명을 더 가져가고 키카는 5명만 남게 된다. 이제 키카의 차례다. 세쿠라는 카드를 넣고 공격하지 않고 싸움을 끝냈다. 세쿠라는 키카가 싸움에 진지하지 않다고 말했다. 키카는 테루도와 함께했던 시간을 이야기하며 그에 대한 좋아하는 모든 것을 나열했다. 세쿠라는 키카가 테루도를 자신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자 화가 나게 만들었다. 세쿠라는 그에게 도전했던 테루도를 공격한 것을 후회했지만 계속 나아갔다. 그는 아요라와 매지드락을 사용해 키카에게 2개의 생명을 빼앗아 키카는 3개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공격자가 있었고 키카는 그것을 사용해 전투 유닛을 활성화하여 세쿠라가 생명에 도달하는 것을 막았다. 키카는 답답함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플레이하기 시작했다. 키카가 마그레아를 사용하여 슈퍼무브를 실행하고 자신의 영역을 정의위 신전으로 변경했습니다. 매우 강력하고 새로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세쿠라는 매우 놀랐습니다. 키카는 아요라를 제거했고 나디아는 매지드락을 막았으며 그 후 마그레아로 매지드락을 파괴했습니다. 매지드락이 땅에 쓰러졌고 키카는 모든 세쿠라의 유닛이 사라졌으며 세쿠라가 혼자이고 계속 혼자일 것이라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쿠라는 여전히 생명구가 남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한나를 불러들였고 아요라가 다시 공격하여 아요라와 싸웠습니다. 세쿠라는 다시 매지드락을 활성화하여 반격하며 키카의 유닛 2개를 가져갔습니다. 그 후 유한나를 사용하여 키카의 생명 1을 빼앗아 그녀를 단 2개의 생명만 남겨두었습니다. 키카는 마르가레아로 세쿠라를 공격하려고 해요. 하지만 세쿠라는 매지드락을 사용해 그것을 막고 매지드락이 연결돼요. 세쿠라는 갑자기 카드를 선택해요. 그러나 그게 좋지 않아서 그녀는 갑자기 종료해요. 이제 갑자기 차례가 돼요. 그는 특별 카드를 시도하며 세쿠라에게 자신의 삶에서 조금 앞서 있다고 말해요. 그의 특별 카드로
세쿠라가 1유닛을 보낼 때마다 키카의 힘이 증가해요. 키카는 세쿠라에게 기억이 없다면 자신이 농축된 상태라는 말을 멈추라고 해요. 키카는 엘리자베트와 그로나를 데리고 엘뷰를 사용하여 사쿠라에게 2회 공격을 시작하고 2명이 생명을 빼앗았다. 하지만 1명의 생명은 제조자였고 사쿠라는 그것을 사용하여 엘리자베트를 감시했다. 키카는 사쿠라가 형제인 테루도에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계속 말했지만 그들은 형제자매였다. 키카에 따르면 사쿠라는 키카에게서 태어난 아기일 뿐이며 몸을 얻으려는 그녀의 꿈은 현실이 될 수 없다. 키카는 웃으며 현재 사쿠라의 생명을 3개 빼앗아갔다. 사쿠라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시도해보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생명이 사라질지라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동안 테루도는 밖에서 카드를 사용해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이시노메는 그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타나 도움을 제안한다. 그는 테루도에게 누가 거기 있는지 묻고 몇 번이 우여곡절 끝에 테루도가 다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세쿠라를 피한다. 이시노메는 이를 그의 대답으로 받아들이고 테루도가 준비가 되었다면 이번에는 상황이 끝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테루도 이시노메가 자신을 세쿠라에게 데려가면 동의한다. 전투 중 키카는 세쿠라에게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반대로 그는 흡수되어 사라질 것이다. 세쿠라는 왜 키카가 그렇게 했는지 묻고 키카는 그의 소원을 너무 간절히 원해서 둘로 나뉘었다고 고백한다. 이로 인해 키카는 슬퍼하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세쿠라에게 2번의 공격을 퍼부어 그의 생명 3개를 빼앗는다. 키카는 세쿠라에게 항복하라고 말한다. 그때 이시노메 덕분에 테루도, 나에미츠, 그리고 히요리가 도착한다. 테루도는 싸움을 멈추려고 한다. 하지만 세쿠라는 자신의 몸을 되찾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싸움을 계속한다. 테루도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가 그의 길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확신을 준다. 키카는 분노하여 세쿠라를 공격하려 한다. 그러나 테루도는 세쿠라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하며 그만둔다. 하지만 세쿠라는 그에게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마침내 자신이 찾았다고 말한다. 키카는 세쿠라의 마지막 삶을 파괴하기 위해 마르그레테를 이용했고 그녀는 끝까지 함께해준 테루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저항은 끝났고 세쿠라의 상실을 본 히요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키카는 반쪽을 되찾고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것은 테루도를 화나게 했습니다. 누가 키카에게 세쿠라의 옷을 입혀 키카에게 싸움을 도전하게 했습니까? 키카는 수락했고 이시노메는 진정한 싸움이 지켜보던 히구마는 왕의 진정한 힘을 보게 되어 흥분했습니다. 싸움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테루도는 그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여기 있는 이유를 이해했다. 기억을 떠올린 후 테루도는 비에나를 공격했고 그러면서 앰비션 이터가 키카의 생명 3개를 빼앗았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싸웠고 그로나를 사용하여 앰비션 이터를 제거하고 테루도의 생명 3개를 줄였다. 이제 그들 둘은 7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키카는 기뻐했다. 왜냐하면 테루도가 그녀에게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테루도는 진지해졌다. 그는 자신의 둥지를 착용하고 블룸을 활성화시켰으며 전체 전투를 그가 시험의 탑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바꾸었다. 이건 이전과 정말 다릅니다. 테루도가 리조메를 공격하고 그로나를 공격했습니다. 키카도 진지해지며 마그레아를 활성화하고 자신의 유닛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는 마그레아를 사용해 리조메를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테루도는 바스터 카드를 두고 블룸을 피한 후 그로나를 제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키카는 도전에 즐거워하며 계속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테루도의 차례가 되어 그는 시험의 탑을 활성화하고 만티스를 가져오고 지역을 변경했습니다. 지역이 마그레아를 공격하여 제거했고 만티스가 키카를 공격하여 그의 4생명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충전이 되었다. 그들은 그가 카드를 놓고 엘리자베트를 가져가고 마그레아를 가져가도록 허락했다. 키카는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싸움이라고 말하며 테루도를 그 안에 가두고 영원히 함께 놀기를 계획했다. 그녀는 엘리자베트를 변화시켜 헬미나를 가져오고 이를 사용해 블룸의 능력을 제거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마그레아와 함께 테루도의 만티스를 가져가 2개의 엘리자베트로 공격하여 그의 생명을 하나로 줄였다. 키카는 그를 때리며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테루도가 카드를 가져가서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는 그를 이기러 오지 않았다. 그는 전혀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설명하러 왔어요. 키카와 테루도의 큰 싸움 속에서 여러 일이 벌어졌죠.
테루도는 키카에게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며 머리색과 그를 왕으로 만든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는 자신의 약점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테루도는 블랙 드래곤을 사용하여 마그레야와 헬미나를 반복시키며 그를 속였죠. 그 후 시험의 탑을 활성화하여 리조메를 공격했어요. 그는 블랙 드래곤의 힘을 강화하고 공격하여 엘리사벨트와 리조메를 없앴어요. 키카는 테루도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해왔기에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는 원하던 테루도를 보고 매우 기뻐한다. 그들은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가며 둘 다 게임을 즐긴다. 테루도가 만티스를 공격하고 구역을 시작하며 마그레야를 잡는다. 키카는 엘비우를 공격하고 테루도를 공격하여 그들을 한 생명으로 남긴다. 키카는 엘비우를 다시 데려오고 공격하여 테루도의 생명을 하나로 줄인다. 그들은 둘 다 미소를 지으며 훌륭한 시간을 보낸다. 테루도는 사쿠라를 떠올리며 키카의 덱에서 아오라를 플레이한다. 키카는 왜 그가 사쿠라의 아오라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테루도는 아오라가 어렸을 때 데려갔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가 영역을 다루고 블랙 드래곤을 공격하며 둘이 서로를 소멸시킵니다. 키카가 텅 빈 상태에서 테루도는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자신도 강해졌듯이요. 그는 블룸을 사용해 승리하지만 회상 장면이 나옵니다. 키카는 자신을 발견하고 히구마는 그에게 왕에게 몸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키카는 저항하지만 이후 공격하여 왕이 되기 전에 사쿠라를 떠올립니다. 다시 전투로 돌아가 아오라는 키카를 소멸시킵니다. 그들은 다시 전투에서 서로를 마주하게 되고 로봇들이 테루도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전투가 기울기 시작하고 주력 부대가 다시 키카를 확보하려고 시도해요. 테루도는 막아서고 블룸은 키카를 풀어주려 하지만 전투는 공허 속에서 진행돼요. 히구마의 공격이 효과가 없고 테루도는 케이블이 그를 잡아당겨도 키카를 놓지 않으려 해요. 블룸이 혼자서 키카를 풀어주고 테루도를 붙잡아요. 나에미츠는 히구마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밝히고 동생들을 위해 복수를 원해요. 전투는 새들에게 발각되고 나에미츠는 히구마에게 공격해요. 루피는 떠나려 하고 이시노메는 영원히 자유로워진 후 새들이 모든 것을 끝내기 전이에요. 새로운 장면에서 주력 부대는 테루도를 확보하려고 시도해요. 그는 히요리와 키카에게 현실 세계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새들이 싸움을 발견하고 테루도가 잡혀간다. 히요리는 가상 공간에서 날고 이시노메가 그녀를 구해준다. 히요리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검은 꽃잎 같은 장면으로 가득한 니오 교토 전투를 보고 혼란스러워한다. 다음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